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2019년 2월 28일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제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내서 띄운 중국 증시 4년 전 패닉 되풀이 경고. 중국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 뜨거운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주가 강세의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이후의 눈덩이 부채가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고 2015년 경험했던 패닉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국 짱깨의 종합지수는 올 들어 18%에 달하는 상승의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날개가 꺾였던 중국 증시는 미세먼지를 타고 훨훨 날아서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식시장에 상승 불쏘시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업체들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10대 1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1.3%가량의 쩌리의 제공, 투기적인 베팅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위험 수위에 이른 차입 매수가 중국 시장에 패닉을 일으킨 바가 있고 최근 상황이 4년 전과 흡사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과 무역협상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통상 시스템 관련 마찰이 재점화될 수 있는 데다가 지난해 시행한 대규모 관세 후폭풍이 본격화, 성장 둔화폭이 커질 경우 과도한 증시 레버리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자, 역시 중국답죠. 이 증시 상승이 이제 짜갈 수도 있다. 지금 위험천만하게 거래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불발돼가지고 허술하게 쌓은 모래성 무너지듯이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런 증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절친 러시아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까지 러시아 당국에 오는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시행할 것을 명령했으며 러시아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오는 봄 회의 전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러시아에서는 오는 3월까지 새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단하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니네들 빨리 일 처리하라고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증진시켜야 되니까 빨리빨리 규제 내라 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은 좀 부럽죠. 사실 많이 부럽죠. 러시아도 정말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교통부가 IBM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에 의해 개발된 운송 솔루션을 테스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2019년 하반기에 이 테스트를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요. 사용하는 솔루션은 IBM과 메이어스크가 함께 개발한 슈에드렌즈라고 합니다.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온갖 나라와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돈이 정말 많고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IBM 주식을 몽땅 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IBM이 그 정도로 전 세계 대기업 중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과 파트너십도 많이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을 정말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엔 속 깝깝하게 만드는 국내 소식 나왔는데 재탕입니다. 그 전에 나왔었던 거 거래소가 얼마나 개판인지 그런 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이제 집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오면은 아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드포크를 하루 앞두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잠깐 나왔는데 이더리움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덴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라이트코인에 이제 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에는 이 라이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이덴 네트워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소위 이더리움 토큰 전송을 위한 오프체인 확장 솔루션이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과연 무슨 말일까? 자,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러한 인기는 이더리움에게는 축복이었지만은 동시에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수많은 토큰들이 계정 간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지만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더리움 거래 내역의 대다수는
계정 간의 토큰 이동인 만큼 이더리움 토큰 거래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도 일어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 라이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토큰 이동 시스템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시스템은 이더리움 체인과 소통을 하게 된다. 또한 라이덴 거래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라이덴 네트워크에 합의만 구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저도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온 정보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하고자 잠깐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봤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라이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실사용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요즘에 정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죠. UFC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리미어 킥복싱 리그인 글로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고, 온라인 상품 매장에서 라이트코인을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라이트코인으로 지불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과도 함께 일을 합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이 K-팝 콘서트 기획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라이트코인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파트너십을 맺은 기획사는 CNU 엔터테인먼트 글로벌이고요. 이제 4월 6일에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개최될 필드 K-팝 콘서트의 VIP 티켓을 라이트코인으로 판매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이러한 마케팅, 모든 코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트코인의 미래는 이제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삼성 갤럭시 S10에 대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코인 지원한다, 무슨 코인 지원한다 이렇게 말이 많죠. 그럴 때 이제 삼성 측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자체 개발, 암호화폐 지갑 탑재가 아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탑재되는 전자지갑은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개별 기업들의 전자지갑을 S10에서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제 커뮤니티 가면 선동질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S10이 이제 출시가 된 그 날부터 이제 기사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바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란을 틈타서 펌핑되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엔진 코인, 그리고 BAT 토큰, 그리고 코스모도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틈타서 이제 단타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부총재는 디지털 통화가 메리트가 있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계획은 없지만은, 다만 디지털 통화는 효율적인 거래 서비스와 안전한 지불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아직 계획은 없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되겠지만은, 한국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안 해. 그 시간에 소주 한 잔에 곱창 먹을 거야 라면서 이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연구 부서마저 없애버렸다라고 제가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본에 관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일본 현지 미디어인 니혼 게이 자이신문에 따르면은,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이 일본 현지 금융기관 60곳과 자체 발행 엔화 연동 디지털 화폐 J코인 사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5,9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여기에는 일본의 편의점 체인점인 패밀리마트, 일본 최대 전자제품 판매점인 빅카메라, 일본의 최대 철도회사인 동일본 철도사가 J코인페이 플랫폼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며,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해당 플랫폼에 약 30만 곳의 업체를 등록하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 1일 J코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현재 많은 코인 관련 사업들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S코인도 이렇게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회장은 여기서 이제 XRP도 많이 사용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종합된 정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피 삼촌이 오랜만에 운을 뗐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며 포브스 링크를 인용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50주 이동평균선이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며, 다수 투자자의 발언을 이용해서 새로운 강세장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 과연 저점 찍은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조작하는 세력들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애플 공동 창업자이자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 준비 통화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단지 비트코인으로 세계 곳곳의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는 거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인도에서는 인재 채용 시장에 암호화폐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밥 대신에 카레에 비트코인을 말아먹을 수 있으면은 이제 전문가로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의 금융시장청장의 이름은 로버트 오펠레라고 합니다. 이분이 꽤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금융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및 ICO 산업에 대해서 선택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같은 신흥 기술 및 산업에는 규제도 그에 걸맞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 짚었죠. 저는 특히 이제 선택적 규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그런 바인데 어설프게 허가를 내리면은 사기꾼들이 날뛰고 이제 전부 다 막아버리면 발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선택적 규제 도입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과 블록체인에 대한 좀 좋은 글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삼성에게 블록체인은 신이 내린 축복이다 라는 글인데 이제 꽤 좋은 글입니다. 삼성에게도 블록체인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블록체인은 새로운 인터넷이다. 현재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인 소수 플랫폼에 의해 독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인터넷 강자들은 인터넷을 자신들의 인트라넷으로 만들었다. 블록체인은 이런 강자들을 견제 또는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술로 평가된다. GAF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블록체인을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은 IT 선도기업이지만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힘을 못 써왔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엄청난 수의 사용자가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 세계의 게임의 룰을 바꾼 게임 체인저다. 삼성이 블록체인을 잘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인터넷 강자가 될 수 있다.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을 기본 탑재한 것을 보면 이미 삼성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 것 같다. 나는 삼성에게 블록체인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본다.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록체인으로 기존 사업의 카니발리제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GAFA가 블록체인에 적극적일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핵심 사업을 블록체인이 와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적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될수록 중앙 집중 플랫폼을 대체하는 탈중앙화 시대가 빨리 오게 될 것이다. 즉, GAFA가 이런 미래를 예상하면서도 움직일 수 없는 반면 삼성은 공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분산화를 실현할 최적의 디바이스고 삼성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은 블록체인의 에너지원이기도 한 데이터의 셈이기도 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자사의 스마트폰들만 잘 연결해도 블록체인 시대 최고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 굉장히 멋지게 잘 적어놓은 그런 글인데 저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삼성 대기업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삼성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의 지지자 로저버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캐시가 무엇이든지 더 잘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임마. 자, CNBC에는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진행자 이름이 랜 뉴너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번에 그 후에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랜 뉴너가 전한 소식을 보면은 미시간 주립대학이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기로 한 점, 그리고 빗고에서 이번에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관련 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것, 이 보험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날렸는데 랜 뉴너가 먼저 말하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지만은 어떻게 관리 및 수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대비한 보험이 나옴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쉽게 이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웃고 있는 뽐뿌리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키를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것. 그렇게 될 경우 나는 내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기관 투자자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1억 달러짜리 보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관련 보험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소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된 암호화폐는 트론, 그리고 이제 대쉬,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영상은 없지만은 HTS의 블록체인 폰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트론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it for $1? Or what do you get more of? There's all kinds of different. There's 1,500 different cryptos. Okay. So, but like this one that I'm using is called Tron, and them are like 2.5 cents a piece. Bam, and it went through too. That's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트론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스펜드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트론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여기 충전을 해서 지불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암호화폐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카드들은 수수료도 굉장히 이제 값싸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쉬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건너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Dash Community. I'm Isabel from Dash News. Today I am in the Recreation Mall here in Caracas with my friend Victoria. Hi, I'm Victoria. We came to Sure Chicken today because they have... Y uno atrás empieza. ¿Me indicas tu nombre, por favor? Isabel. So, okay, Vicky, look. I go to my Dash wallet here on my phone because it's an asset. And then I unlock it. De tomar tengo Pepsi y té de limón, de durazno. Una Pepsi y un té de durazno. Ok. Con papas, yuca o ensalada. Yuca. Pone su So now celular, I por favor. accept the amount here on and that's it. Send. She should wait in the computer that appears the check. Okay. Listo. Tome asiento, la llamará por su nombre cuando necesite su pedido. Gracias. 자, 뭐라고 하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약간 건너뛰었는데 보시면은 예, 바코드로 찍죠. Pone su So now celular, por I favor. accept the amount. 예, 중간에 건너뛰는 모습마저 봤습니다. 자, 이 영상만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 사정이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이것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대쉬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들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에 이어서 내일 트론도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저스틴 선이 이제 비탈릭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론 하드포크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제 개선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트론을 투자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빗구랑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트론의 커뮤니티나 저스틴 선의 트위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론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T 토큰 관련 호재가 나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큰 상승을 경험했었던 BAT 토큰, 이번에는 힐튼 호텔을 비롯해서 25만 개의 브랜드사에서 BAT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BAT 토큰과 디지털 광고 회사인 TAP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토로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일,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애플 주식,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이제 놀랍죠? 그 다음이 아마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더리움, 그리고 내추럴 가스, 비트코인,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달러가 보이지 않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의 하락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엔 오늘 XRP가 대량의 이동이 있었는데 XRP 뿐만 아니라 스텔라,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텔라가 비트렉스에서 이제 하드웨어 월렛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양은 1000만 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멋진 트윗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버스터에서 이야기하기를 비디오 스트리밍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대여해주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야기하기를 텔레비전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신문사들에서 이야기하기를 인터넷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으며, 최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의 매체들은 자신들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이 진가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라고 했었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그 미래가 기다려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이애미에 있는 한 귀금속 샵인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원한다 라고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대중화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그런 도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채널이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